자,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C 언어 1과정 1일차 첫 수업이죠. 오늘 개강 날인데, 일단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랑 같이 C 언어를 하게 되는 차주환 강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그리고 이제 지금 먼저 이런 것들을 가입을 쭉 하셨는데 미리 하셨던 분도 있을 거고, 이제 오늘 처음 하신 분도 있을 텐데, 자,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어쨌든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려고 하신다라는 건 뭐 개발자 쪽으로 꿈을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 배워보고 싶어서 이런 것들을 알고 싶어서 어쨌든 오시게 된 거일 텐데, 이 구글 계정은요 이제 여러분들의 메인 메일이 돼야 돼요. 네이버, 카카오 이런 것들 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써도 상관은 없는데, 이제 개발 쪽에서는 이 구글 계정 얘가 메인이 되는 게 가장 보기 좋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개발자가 100명이라고 치면 그 중에 한 95명은 다 구글 계정으로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업무용 구글 계정이 따로 있고요. 그리고 뭐 저 개인적인 메일들 예전부터 사용하던 네이버 이런 것들도 다 있는데, 이제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구글 계정이 또 따로 있어요. 여러 개 만드실 수 있으니까 적어도 개발용 계정 하나 정도는 있는 게 좋아요. 구글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C 언어 말고도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라던가 아니면 뭐 프론트엔드, 뭐 백엔드 이런 과정들을 해나가실 때 어차피 개발은 구글로 시작해서 구글로 끝나요. 이런 얘기는 뭐 어디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테지만, 그래서 얘는 무조건 있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얘가 개발 관련된 온라인 그런 사이트들에 연동이 많이 돼요. 뭐 구글이나 깃허브 같은 경우는 그런 연동이 되게 많이 되기 때문에 개발자라면 응당 구글 계정 하나쯤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새로 만들어 달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깃허브 얘는 뭐 아시는 분도 있을 테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한번 같이 봐볼게요. 이제 제가 로그인이 저는 되어 있는 상태라서 이렇게 나오는데, 얘를 로그아웃을 하고, 자, 사인인이 로그인이고요, 사인업이 회원 가입이에요. 조인 이거 두 개 헷갈리지 말고, 여러분들 처음 만드시는 거였다면 사인업을 하셨어야 되는 게 맞고요. 계정이 있었다면 사인인을 하면 되는 건데, 자, 저는 계정이 있으니까 사인인을 해볼게요. 자, 이런 로그인을 하게 되면 이런 페이지가 나올 거예요. 이 첫 페이지 구성은 이게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거랑 좀 다른 페이지가 나올 수도 있는데 어차피 상관없어요. 똑같아요. 이런 페이지가 나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여기 우측 상단에 있는 이거 마이 페이지 같은 건데 눌러 보신 다음에요, 이 밑에 세팅스로 한번 와볼게요. 자, 그럼 요 옆에 뭐 계정 정보 관리하는 거나 뭐 여러 가지 설정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서 이메일스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뭐 계정 하나가 있을 거고요. 프라이머리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 자리에 계정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있을 수도 있거든요. 상관없는데 이 자리에 있는 계정 중에 이 프라이머리가 없다 그러면은 추가하셔야 돼요. 이게 있어야 메일로 인증을 받을 수가 있고, 인증을 받아야 정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계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무조건 하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뭐 여기다가 자, 이렇게 제가 오타를 내서 추가를 했죠. 원래 네이버여야 되는데 이 R이 아니라 R이 빠졌잖아요. 이런 식으로 오타가 생기면 정상적으로 인증이 안 돼요. 왜냐면은 깃허브에서는 얘한테 메일을 보낼 건데, 인증 번호에 대한 메일을, 근데 얘는 정상적인 메일 주소가 아니죠. 그럼 얘는 프라이머리가 될 수 없어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잘못된 이메일 계정으로 인증이 되어 있다면 올바른 계정 하나 추가해서 프라이머리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건 인증을 하면 알아서 얘가 정해집니다, 하나로.
그래서 GitHub을 사용할 때는 이거 중요하게 메일 인증 꼭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불필요하게 이렇게 추가된 것들은 지울 수 있어요. 그냥 지우면 돼요. 자, 근데 사실 GitHub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수업을 진행하면서 직접적으로 다루게 되거나 얘를 사용하지는 않을 거예요. C 언어 1, 2 과정 중에 이 친구를 이용해서 뭘 한다 이런 거 없을 겁니다. 근데 얘를 왜 가입을 했냐? 일단 연동되는 게 많고요. 여기 뭐 GitHub, 그리고 요것도 GitHub으로 되고요. 연동되는 것들이 많고, 이거는 구글만큼이나, 구글이 아까 제가 100명 중에 95명 해서 95%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GitHub은요 100명 중에 99명이에요 이거 없는 개발자 없어요. 왜냐면 이 GitHub이라는 거는 형상관리, 뭐 소스 버전 관리 이런 거를 하는 협업 툴이었는데, 원래 이제 좀 더 진화가 돼서 요새는 이력서에 이 GitHub 주소를 올립니다. 여러분들이 이력서에다가 뭐 옛날처럼 실제 파일, 실물 파일로다가 포트폴리오를 작성하고 그거를 면접관에게 제출하는 시대는 끝났어요. 특히나 개발자가 만약에 파일철에다가 열심히 자기가 프로젝트 한 거를 그 프린트해서 가져왔다? 그 개발자는 면접관이 쳐다도 안 봐요. 그런 시대는 이제 갔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공부를 하는 과정, 혹은 내가 실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 이런 것들을 다 얘로 관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개발자한테 이 GitHub은 필수예요. 그냥 필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 계정 같은 경우는 학원에서 이제 수업을 위해 만들어 놓은 계정인데, 여기 보이는 이런 것들, 다른 수업에서 진행했던 이런 폴더 같은 걸로 내가 지금까지 한 것들을 관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동안 쌓아왔던 과정들을 다시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취업할 때 이력서에 한 줄 적어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포트폴리오가 될 거고요. 거기에 플러스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과정을 기록할 수 있는 좋은 툴이 될 거예요. 근데 단 뭐 지금 수업에서 이 GitHub에 대해 따로 다뤄드리기에는 진도를 나가기에도 빡빡하니까 얘 사용법 같은 경우는 궁금하신 분들은 구글링 해보시면 돼요. 뭐 이따가 구글링에 대한 얘기도 좀 할 건데, GitHub 사용법 뭐 이런 식으로만 검색을 하셔도요 엄청 많이 나와요. 구글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자료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올바른 정보만 잘 골라서 꺼낼 줄만 알면 구글이 있는 한 여러분들이 못할 건 없어요. 실제로 실무에서도 저도 아직 실무를 하고 있지만 이제 개발 과정에서 구글 없이 개발을 못해요. 안 돼요. 구글이 있어야 돼요. 거의 개발의 90%는 구글이 합니다. 그 10%를 구글링하는 내가 하는 거고요. 원래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린가 싶겠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경험을 쌓아 나가시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아마 그렇게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GitHub 같은 경우 가입하고 연동하는 것까지 잘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프로그래머스 한번 볼게요.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건 시크릿 모드인데 여러분들 이거 안 쓰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제가 그냥 이걸 쓰는 걸 좋아해서 이걸 쓰는 것 뿐이에요. 얘는 그냥 캐시랑 기록 같은 거 안 남겨주는 툴인데 제가 이걸 쓰는 걸 선호해서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무에 나가서 일을 하시다 보면은 그 캐시를 계속해서 지워줘야 돼요. 캐시랑 쿠키 같은 거. 왜냐면은 작업하는 중간에 내가 코드 수정을 했고 얘를 새로 고침을 하는데 적용이 됐나 안 됐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얘를 새로 고침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일반 모드는요 캐시랑 쿠키가 남아서 코드가 정상적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용이 안 될 때가 많아요. 근데 얘는 애초에 쿠키랑 캐시를 안 물어요. 물고 있지 않아요. 물고 있긴 한데 그 일반 모드랑은 좀 다르게 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쓰는 게 좀 습관이 돼서 그냥 이걸 자연스럽게 쓰는 거고, 여러분들은 그냥 편한 거 쓰시면 돼요. 이거는 굳이 안 따라 하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 프로그래머스 같은 경우 얘는 얘도 개발자라면 계정 하나 정도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얘를 가지고 많이 갖고 놀아보셨어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에요. 얘는 뭘 할 수 있냐면, 일단 스쿨과 커리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스쿨로 가볼게요. 그럼 여기 보면 강의도 있고요, 코딩 테스트도 있고요, 내가 진행한 이런 것들 기록 남는 마이 페이지 같은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중요시 하셔야 될 건 뭐냐면, 이런 강의들도 보면 무료가 있고 유료가 있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관심 있는 분야인데 뭐 학원에서 다뤄지지 않는 분야다, 혹은 학원에서 내가 지금 시연어를 듣고 있는데 학원 수업만으로 뭔가 부족하다, 근데 여기 무료 강의가 있다, 그럼 이런 것도 같이 보면서 공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을 얘가 많이 메꿔줄 수 있는 역할을 할 겁니다. 여기서 제공되고 있는 이런 것들이. 그리고 옆에 코딩 테스트 연습으로 와보시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코딩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어요. 내가 배운 개념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뭐 여기에 난이도도 고를 수가 있고요, 언어도 고를 수가 있죠. 우린 지금 C 언어 수업이니까 C 고르면 C 관련된 문제만 나오게 돼요. 뭐 기출문제 같은 것도 여기 보면 카카오 이런 거 있죠. 이거 실제로 카카오에서 진행했던 그 공개 채용 코딩 테스트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지금 당장 보면 당연히 못 풀겠지만, 이제 나중에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나서 내가 이제 좀 자신이 있다, 나 좀 알 것 같다 했을 때 이런 문제를 풀어보는 것도 되게 좋은 도움이 될 거예요. 왜냐면 요즘, 옛날에는 대기업 아니고선 코딩 테스트를 안 봤는데 요즘에는 중소기업 혹은 중견기업들도 코딩 테스트를 보는 곳들이 꽤나 있어요. 물론 난이도는 얘네만큼 어렵진 않아요. 문제 자체가 기본기를 물어보는 문제냐, 아니면 얘는 알고리즘을 이해하는 문제냐, 이런 차이가 좀 있을 텐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코딩 테스트 같은 거를 적응을 많이 해 놓으셔야 나중에 취업할 때 그런 상황이 닥쳐도 이제 문제 없이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연습이 가능하고, 이런 기출문제 말고도 그냥 간단한 문법 관련된 문제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수업 중에 제가 얘를 같이 하는 시간은 따로 없긴 할 건데, 여러분들이 시간 있을 때마다 이런 거는 내가 어떤 부분을 배웠다면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찾아서 풀어보는 거 공부에 엄청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활용하는 법을 알려주는 것들이 많아서. 자, 그리고 커리어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를 보게 되면요, 이제 채용 공고 들어가면 실제로 채용 공고가 올라온 회사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이 안에는 여러분들이 흔하게 들어봤을 법한 유명한 회사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아예 처음 들어보는 회사들도 많이 있을 텐데, 만약에 뭐가 있을까? 이런 거 한번 볼까요? 뭐 토스. 여러분 네카라쿠베 당토라고 들어보셨나요? 개발자 초봉 6천 해가지고 네카라쿠베 당토라고 이제 많이 광고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토를 담당하고 있는 토스죠. 이런데 들어가 보면 여기에 입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스킬을 익혀야 되는가를 알려주고 있어요. 얘는 여러 가지로 나뉘니까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자, 토스 채용 공고 안에서 얘네가 원하는, 요구하는 기술 스택이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진짜 토스를 가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시작했다면, 이런 거 미리 찾아보고 이거에 맞게끔 공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가지 채용 공고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인데, 이것도 그냥 심심할 때 한 번씩 들어가서 어떤 회사들이 있는지, 이런 회사들은 뭘 요구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봐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공부하는 데 있어서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부분이라서 좀 그런 도움이 좀 되는 부분이고, 대신에 이제 지금 당장 여기를 들어가서 본다고 뭔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들이 별로 없으니까 지금 당장은 좀 그렇지만, 이제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시고 나서 그때는 여기도 들어가서 채용 공고도 한 번씩 확인하는 그런 시간도 필요하실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머스는 이렇게 쭉 보시면 되고요. 얘는 잠깐 놓고 얘부터 한번 볼게요. 타이핑 클럽이라고 되어 있는데, 애초에 지금 링크 자체가 제가 이거 말고 여기다 적어놓은 이 링크 자체가 사인업이에요.
그러니까 회원 가입으로 바로 들어가게끔 작성을 해드린 거라서 여기서 뭐 사인업 윗 구글 해서 가입하시면 되고요. 실제 사이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화면에 넘어가게 될 거고, 자, 얘는 뭐 하는 사이트냐면, 왜 안 와?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뭐야? 얘는 그냥 간단해요. 여러분들 그냥 타자 연습하는 사이트예요. 영타 연습할 수 있는 사이트인데 제가 지금 로그인이 안 되어 있어서 다 묶여 있는 거고,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개발 관련된 공부를 하려고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잖아요. 근데 영타가 느리다고 해서 개발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영타가 느리면 개발자가 될 수 없다? 이거는 틀린 말이에요. 근데 영타가 느리면요 그만큼 더딜 수밖에 없어요. 내가 똑같은 개발을 하더라도, 개발 스킬이 똑같이 있더라도 어떤 사람은 나보다 영타가 2배 빨라요? 그럼 그 사람이 나보다 2배 빨리 끝나는 거예요. 개발에 있어서는 이제 좀 정확하고 확실한 코드를 작성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코드를 완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들도 매우 중요해요. 특히나 이제 SI 쪽 관련된 업체로 처음으로 취업하시게 된다면은 거기는 마감 기한이라는 게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 시간 분배를 잘 해야 되고, 그 기능들을 어느 정도 일정에 맞게끔 잘 만들어 내야 돼요. 근데 그 코드를 생각하기에도 바쁜 시간인데 내가 영타가 느려서 작업 속도가 너무 느려진다? 이러면은 그건 100% 자기 손해입니다. 그만큼 내가 일해야 되는 시간이 늘어나는 거고요. 어쨌든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는 건 똑같으니까 내가 일하는 시간이 늘어나야 되고, 그럼 나는 그만큼 피곤할 거고, 그럼 다음날 일하는데 또 지장이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이 계속 악순환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타는 꾸준히 연습을 해주셔야 되고, 그 한국에서 나오는 그 영타 점수 기준으로 못해도, 진짜 못해도 최소 200타 정도까지는 연습을 해주세요. 최소. 뭐 지금 이미 잘 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영타는 뭐 진짜 잘 못 치겠어서 100타 미만 나오는 분도 있을 거고, 다양한 분들이 있을 텐데, 이거는 그냥 연습하면 늘어요. 우리 한글 타자 치는 것도 빠른 분들이 있고 느린 분들이 있겠지만 처음 칠 때부터 빨랐나요? 그냥 치다 보니까 는 거죠. 얘도 하다 보면 다 늘어요. 그래서 내가 영타가 많이 느리다 그러면 최소 그 정도 선까지는 연습을 해서 영타를 늘려주시는 게 본인에게 이득이 됩니다. 그리고 수업 중에 이제 같이 뭔가를 진행을 할 때도, 제가 말하는 거를 뭔가 받아 적고 싶다 할 때도 영타가 빨라야 어느 정도 빨리 받아 적고 다음 내용을 들을 수가 있겠죠. 얘는 좀 꾸준히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그런 링크였고요. 그리고 얘는 그 연동되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따로 만드셨어야 되는데 얘부터 볼까? 네, 얘부터 보죠. 오늘 이제 첫 시간이니까 뭐 엄청나게 진도를 나가진 않을 거고요. 대충 우리 수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거며,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기본적인 틀만 좀 잡아드리고 가는 시간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는 연동되는 게 없기 때문에 가입하기 들어가면 그냥 다 입력을 해야 돼요. 대신에 이제 뭐 인증이나 이런 거 없이 간단하게 가입이 되니까 가입해 주시면 되고요. 얘도 개발자라면 옛날 개발자들 빼고 요즘에 이제 새로 공부를 시작한 개발자라면 이거 없는 사람은 없어요. 이거 안 해본 사람은. 자, 이게 메인 페이지인데, 여기서 이쪽에 문제집 가면 C언어 기초 백제라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여러분들 다 해봐야 돼요. 내가 출력하기에 대한 걸 배웠어요. 그럼 이 출력하기 문제 다 풀어봐야 돼요. 그리고 뭔가 다음 내용을 배웠어요. 정수, 입력,
뭐 변수 이런 거 배웠어요? 그럼 그거 관련된 문제 다 풀어보셔야 돼요. 얘도 필수라고 생각하고 풀어주시면 돼요. 이거를 하고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차이는 생각보다 많이 벌어질 거예요. 귀찮더라도 어차피 공부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공부할 때 열심히 하면 남들보다 그만큼 얻어가는 게 많을 거니까, 복습하실 때나 이럴 때 이거 문제 푸는 거, 그리고 얘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자세한 거는 조금 기본 개념적인 거를 좀 다루고 나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코드.org 한번 가볼게요. 얘는 언어 선택이 가능해요. 잉글리시로 하셔도 되고, 밑에 쪽 보면은 한국어 또 있습니다. 뭘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얘도 이제 로그인을 하게 되면 어떤 화면이 나올 건데, 저는 이거 안 하고 여기서 바로 넘어갈게요. 로그인하고 이 과정을 찾아 들어오면은 이게 코스 3이에요. 3 코스 3이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보시고요. 이게 너무 어렵다 그러면 코스 2부터 다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걸 다 하신 분들은 코스 4로 넘어가시면 되고요.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하나 같이 해볼게요. 여기 메이지, 한국어로 하신 분들은 여기 미로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이거 1번 눌러보겠습니다. 일단 문제를 들어오면요, 얘가 무슨 말을 하는지 파악을 하셔야 돼요. 완벽한 해석을 독해를 하라고 하는 말씀이, 독해를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얘가 어떤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지, 이게 어떤 문제인지 좀 파악을 하셔야 되고, 얘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는 이 좀비라는 애가 여기 꽃까지 가야 된대요. 해바라기까지. 그걸 해결하는 문제예요. 여기서 얘를 움직이려면 이쪽에 있는 블럭스, 여기 지금 같은 경우는 간단한 문제라 이런 거밖에 없지만, 좀 문제가 많이 난이도가 올라가다 보면은 여기 블럭도 많아질 거고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고민을 많이 해보고 구성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블럭을 드래그해서 여기다 올려놓으면 돼요. 근데 그냥 올려놓으면 실행을 못하고요. 여기 well done 여기다가 이렇게 끼워 맞춰서 올려놓으시면 이제 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블럭 내용을 실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런을 눌러보면 얘가 한 칸 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뭐라 하죠? 계속 해야 된다. 아직 도달하지 못했으니까. 그러면 또 추가를 해주면 돼요. 얘가 앞으로 한 칸 갔죠? 그러면 하나 더 하면 한 칸 더 가겠네요. 이런 걸 이제 판단해서 여러분들이 해결을 해나가시면 돼요. 여기 있는 거 버리고 싶다 그러면 맨 위에 거 잡아서 한 번에 이쪽에 버려도 되는 거고, 하나만 버리고 싶다 그럼 아래 거 떼서 버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면 문제가 해결이 돼요. 3칸 앞으로 가야 되니까. 해결을 하고 나면 이렇게 컨티뉴 다음 거 계속하기가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넘어가서 푸시면 되고요.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상을 해보세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얘가 왼쪽으로 돌았다가 오른쪽을 다시 돌면서 다시 앞을 바라보게 될 거고, 그리고 3칸 앞으로 갈 거예요. 얘를 잘 보셔야 돼요. 얘를 여기. 자, 이렇게 해도 문제가 해결이 되기는 합니다. 근데 여기를 보면요, 6-4라고 나오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이 4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소 블럭의 개수예요. 블럭이라는 건 얘네들이니까 이거를 총 4개만, 최소로 4개만 써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좋은 답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는 지금 6개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오버가 됐으니 답은 답이지만 문제가 좀 있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얘도 하나의 블럭이기 때문에 얘 포함해서 총 4개예요 그래서 아까 이것만 있을 때, 얘는 없을 때 처럼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문제들은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시면 되고, 좀 난이도를 올려서 이런 거 볼게요. 딱 봐도 뭔가 많아졌죠? 이 문제의 뉘앙스 파악하셔야 되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흐름을 이용해서 얘를 여기까지 뭐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고 푸시면 되는 문제들이에요. 1부터 쭉 진행하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쭉 진행하시고, 얘는 못해도 하루에 3개 정도씩은 꼬박꼬박 하세요. 꾸준히. 기본적으로 알고리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엄청 도움이 될 거예요. 이 알고리즘을 모르면 여러분들이 문법을 알아도 코딩을 못해요. 로직을 못 짜요.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되는 애니까 꼬박 꾸준히 좀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 이거 한번 볼게요. raffle.it 이라고 하는 자, 얘도 GitHub으로 연동해서 로그인을 할 수가 있어요. Continue with GitHub 있죠. 이러면 이렇게 로그인된 상태로 들어가실 텐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아야 될 건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이거 크리에이트만 알면 돼요. 크리에이트 눌러보면 여기 템플릿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C 언어를 배울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C 이것만 잘 골라주면 돼요. 템플릿에서 C, 다른 거 많아요. 파이썬도 있고 C++도 있고 되게 많은데, 자바도 있고, 그 중에 C 골라준 다음에 이거 타이틀 신경 쓰지 마시고 크리에이트 리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알아서 뭔가 만들어져 나왔죠? 지금 다 이 상태 만들어 보세요. 여기까지. 자, 다 되셨으니까 간단하게 설정할 거예요. 얘는 로그인해서 들어와 놓고 설정을 하게 되면 어차피 계정 비속으로 설정이 들어가요. 그래서 뭐 집에서 다시 복습하려고 얘를 켰을 때 설정을 또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로그인만 했다면. 자, 여기 톱니바퀴 눌러볼게요. 여기 보시면 맨 위에 디폴트 레이아웃이라고 있어요. 얘는 여러분들 편한 거 쓰시면 돼요. 사이드 바이 사이드는 여기 얘를 이 옆에다 보여주냐 하는 거고요. 스택은 이렇게 밑으로 보여주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편한 거 사용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옆에다 놓고 할 거예요. 그리고 폰트 사이즈 이런 거 여러분들 편한 거 쓰세요. 저는 좀 글씨가 커야 여러분들이 잘 보이니까 큰 걸로 진행을 할 거고요. 여기까지는 뭐 원하시는 대로 하면 되는데, 여기 얘네는 저랑 똑같이 해주세요. 초기에 설정이 다르게 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저랑 똑같이 지금 맞춰주세요. 자, 여기서 나오는 인덴트 타입 같은 경우는, 소음이 심하세요? 왜지? 지금은 어떠세요? 네. 자, 이쪽에 있는 이거 인덴트 타입은 들여쓰기 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따가 설명을 한 번 더 드릴 건데, 이제 코드를 작성할 때 여러분들이 들여쓰기는 진짜 약간 편집증 환자처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얘는 아주 중요합니다. 실행이 안 되거나 하진 않을 텐데,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따가 어떻게 하는 건지 말씀을 다시 드릴 거고요. 이 인덴트 사이즈는 내가 들여쓰기 할 때 몇 칸을 들여쓸 건지에 대한 부분이고, 뭐 이런 거는 그냥 이렇게 맞춰주시면 돼요. 그리고 자, 이거를 말씀을 안 드렸구나. 다시 여기서 세팅 했잖아요. 이거 그대로 그냥 세팅 끝나면 된 거거든요. 이거 그냥 톱니바퀴 다시 누르면 얘 꺼져요.
여기 세팅 나왔던 거 이렇게 튀어나왔던 거 사라지는데 꺼주시고 여기 왼쪽에 줄 3개짜리 메뉴 한번 눌러볼게요. 이 밑에 해 모양 있어요. 이거 누르면 밝은 모드고요. 다시 누르면 까만 모드예요. 여러분들 눈에 편한 거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뭔가 수업 시간에 이걸 가지고 많이 할 건데 하고 나서 내가 지금 적었던 내용들을 좀 저장하고 싶다. 그러면 얘는 여기 이거 누르시면요. 얘는 이제 디폴트 네임이라 그래서 우리가 처음 만들 때 C만 설정해주고 타이틀을 안 건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무 이름이나 갖다 붙여준 건데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름을 적어요. 예를 들어 C 하나 쳤어 이러고 바깥에 눌러주게 되면은 지금 여기 워킹 보이죠? 좀 로딩이 진행되고 나서 이름이 바뀔 거예요. 이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3줄짜리 메뉴 눌렀을 때 My Ripples 들어가면은 거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면 아까 그 상태로 다시 열리게 돼요. 내가 여기다 뭔가 많이 적었다, 이거 저장하고 싶다 하면 이런 식으로 저장해서 관리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이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 래플2 같은 경우는요, 이제 여러가지 언어를 다룰 때 이 언어를 우리가 그냥 쓸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 내용을 메모장에다가 넣었다. 그리고 얘를 저장했어요. 만약에 이렇게 저장하고 얘를 실행을 시키려면요, 못하는 건 아니에요. 방법은 있어요. 근데 명령 프롬프트 창 열어서 거기서 이런저런 커맨드 입력해서 얘를 컴파일을 시켜야 돼요. 너무 어렵죠. 그래서 이런 거를 간편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툴들이 되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중에 C 언어는, 우리가 C 언어 수업은 이 래플잇이라고 하는 온라인 툴에서 작업을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앞으로 수업 때 계속 사용할 거니까 잘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을 들으려고 학원에 방문을 하시거나 비대면 수업을 들으시려고 줌으로 들어와 계실 때 준비해야 될 게 이 래플 이거 하나, 어차피 수업 시간에 얘로 뭐 할 거니까 이거 하나랑, 자 지금 다 여기 한번 들어와 보세요. 주소창에 이거 치시면 돼요. 이거 소대문자 구별하셔야 되고요. 소문자 D, 숫자 4, 대문자 N이에요. 구별해서 입력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런 페이지가 하나 열리게 될 거예요. 뭐 학원에서 다른 수업을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C 언어 수업을 진행하면서 이제 자료나 뭐 혹은 정보 혹은 공지 이런 것들 다 이 수업 페이지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수업 진행했던 내용들에 대한 정보도, 자료들도 다 여기 밑으로 차곡차곡 쌓여 나갈 거고요. 1일차, 뭐 1차별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거니까 이 수업 페이지는 여러분들이 꼭 수업에 오셨으면 꼭 켜져 있어야 돼요. 얘는 그날 근데 얘는 적어두셔도 좋고요, 외우셔도 좋고요, 사진을 찍으셔도 좋고요, 어떻게든 기록을 해 놓으세요. C 언어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이 수업 페이지가 없으면 안 돼요. 지금 다 기록하세요. 자, 여러분들이 보는 이 페이지랑 제가 아까 띄워놨던 이 페이지랑 다른 거는 그냥 저는 관리자 모드라서 그래요. 똑같은 페이지입니다.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한테 수업 중간에도 뭔가 자료를 추가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서 저는 관리자 모드로 쓰는 거고, 여러분들은 이 페이지, 이거
오늘 수업에서 이거 하나만큼은 꼭 알아가셔야 돼요. 이거 다음 시간에 와서 링크 다시 물어보시면 알려드리긴 하겠지만 꼭 기록을 해 두시고, 수업에 오시면 이거 하나, 수업 페이지 하나, 그리고 아까 말했던 이거 레플릿 하나 띄워놓고, 2개 띄워놓고 이거 하고 계시면 돼요. 코드 좀 ORG 혹은 타이핑 혹은 코드업, 소개드렸던 것들, 문제 풀거나 하는 것들, 이거 2개 띄워놓은 상태로 그거 하고 계시면 돼요. 수업 전에 이제 오셨을 때 시간 남으면. 그리고 수업 중간에 이제 뭔가 문제를 푸는 시간을 드리긴 할 건데, 그런 시간에도 내가 뭔가 남들보다 잘해서 문제를 빨리 풀었어요. 그러면 시간이 남겠죠. 그럴 때도 이런 거 하고 계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 있던 얘네들, 이 주소들은요 수업 페이지에 다 있어요. 여기 수업 관련 링크 보시면요, 여기 타이핑 정글 있고요, 코드.org 있고요, 코드허브 있고요, 그 다음에 레프릿 있어요, 프로그래머스도 밑에 있고요. 링크 다 걸려 있는 거니까 이거 수업 페이지 이거 하나만 알면요 지금 첫 시간에 했던 거 다 확인 가능해요. 이것만 꼭 잘 기억을 해 주시고요. 일단은 쉬는 시간을 좀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마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시 5분부터 다시 하도록 할게요.